대치 입시 코치 아델라킴입니다. 오늘은 대성 마이맥의 김보경으로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김보경이란 이름으로 대성 마이맥에서 미대 입학 사정관제로 가자라는 슬로건을 갖고 미입사 교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미대 비실기로 가는 거죠. 꽤 오랫동안 배성 마이맥에서 활동을 해왔고, 대성 마이맥을 이제 떠나기 전에 저만의 플랫폼을 소개하는 그런 아듀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강의별 리스트와 각 강의에서의 어떤 저만의 노하우, 내용, 특징 이런 것들을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홍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죠.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홍익대 미술 우수자 전형의 면접 드로잉을 준비하는 강의였고요. 홍익대학교는 32분짜리의 어떤 쇼타임 형식의 면접입니다. 작년부터 면접의 시간이 32분으로 늘어났는데 아이디어 발상의 기법이 드로잉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술사, 미술 도판이 특정 사조의 다소 교수님들의 테이스트가 반영되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달라진 점은 미술 이론이 강화되었고요. 미술 이론을 통한 드로잉을 좀 까다롭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는 서울캠에 약 300명, 세종캠에 182명 정도를 선발합니다. 최종 미술활동 보고서라는 서류까지 통과한 면접 라인까지의 3배수에 든 학생들은 약 1446명 정도인데요. 이 학생들이 이 면접에 임하게 됩니다. 미술대학으로선 상당히 많은 선발이고요. 이에 대한 저의 강의는 그동안에 꽤 메리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성마이맥에서 꽤 오랫동안 몸담으면서 홍대 중심의 미술사 및 미술이론 강의를 진행해 왔고요. 앞으로 아델라 보경 코치의 또 다른 어떤 행보를 위한 전초전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대성마이맥에서 강의한 히스토리를 한눈에 소개하는 처음이자 마지막 영상이 되겠습니다. 비실기 미술대학에 대한 소개와 홍익대 비실기 미술대학 미술 우수자 전형에서 기출되는 미술사, 미술이론, 교과서 분석 이렇게 4파트에 걸쳐서 구성되어 있는 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실기 미술대학이란 걸 좀 생소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꽤 오래전에 홍익대를 기점으로 해서 실기를 보지 않는 비실기 미술대학이 오픈되었습니다. 수시 지원에 꽤 많은 선발 인원이 있고요. 홍익대학교를 비롯해서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그리고 이화여대 등등 기타 미술대학이 비실기 미술 전형으로 특정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미술대학에 대한 어떤 진입 장벽을 낮추고 합격 확률을 좀 높일 수 있는 서류 중심의 컨설팅을 한 지 좀 오래됐고요. 작년부터 변화되는 홍익대를 비롯해서 이화여대 그리고 고려대 등 독특한 서류 양식을 갖고 있는 학교들의 합격 비율을 꽤 높인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강의했던 영상을 한번 보면요. 비실기 처음이 아니죠. 인근에 강의했던 영상을 보면요. 비실기 미술대학 면접 합격 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 8강에 걸쳐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실기 유형을 설명한 강의로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제시하는 홍익대 미대 비실기의 전형의 특성과 과거 문제를 유추해서 올해의 문제 유형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총 8강에 걸쳐서 촬영을 했었고요. 이미지와 이미지 그리고 이미지와 텍스트를 이제 비교해서 다양한 미술사 및 미술 이론의 유형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대 미대 비실기 유형은요. 크게는 이제 미술 교과서의 도판과 이론을 중심으로 제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서양 미술사는 총 33강에 걸쳐서 제가 강의한 좀 큰 강의입니다. 시대 작가별 특징과 이제 연관된 기출문제를 시간을 넘나들면서 연관시켜 설명했습니다. 통합적 사고가 가능하도록 이제 고전부터 현대까지 빈도수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꼼꼼히 훑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면접 준비자에게 굉장히 유용하고요. 이렇게 훑어드림으로 인해서 기출문제의 포인트와 기출 사유 등을 근거 있게 제가 제시해 드립니다. 사실 고대 그리스 미술과 르네상스 그리고 낭만파로 넘어가는 서양 미술사 이제 초기부터 가장 많이 이제 빈출 횟수가 높은 인상주의를 기점으로 미술사의 토대를 그었던 이제 다다이즘 그리고 미국 중심의 현대 미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팝아트나 대지미술, 개념미술, 미니멀리즘까지 현대
현대미술의 다양한 도판을 기출 중심으로 똑부러지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대미술사가 보통 여러분들 좀 접근성이 굉장히 어려운데 현대미술사를 굉장히 이해하기 쉽도록 맥을 잡아서 큰 줄기를 가지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미알못을 위한 쪽집게 서양미술사는요, 얼른 위로 올라가면 양차 대전 이후에 우리가 1차, 2차 세계대전 전후로 이제 미술사의 큰 흐름이 많이 이제 바뀌었는데요. 이때는 쪽집게 서양 미술사, 미알못을 위한 쪽집게 서양 미술사, 한국 미술사, 그리고 조각 설치 미술사 세 파트로 나눠서 제가 강의를 했던 때입니다. 총 7강에 걸쳐 촬영된 것으로 근현대 미술사의 전쟁 전후의 근현대 미술사의 주요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양차 대전 직전에 직후에 근현대 미술사에서 가장 많이 기출된 분야를 세부적으로 따지고 분석하고 예상 문제를 또 예측해 드립니다. 왜 기출되었는가에 저는 항상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미술사, 미술 이론의 기본은 왜 기출되었는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기본적인 작가들은 왜 기출되었는가에 부합하는 논리적인 분석 과정을 제가 더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사, 미술 이론을 처음 접하는 이들이 갖춰야 될 최소한의 지식을 제가 전달하고 있는데요. 추상 표현주의의 어떤 베이스를 깔았던 추상주의의 몬드리아, 칸디스키, 그리고 뒷샹의 다다이즘, 달리의 마그리트의 초현실주의를 먼저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파트가 사실 가장 많이 기출이 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잭슨 폴록으로 대변되는 추상 표현주의,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팝아트의 여러 작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앤디 오올과 리텐슈타인, 바스키아와 호크니, 올덴버그와 조시걸과 같은 팝아트 조각까지 제가 소개를 하고 있고요. 도로시 랭이나 신디 셔먼, 바바라 크루거, 그리고 페미니즘 미술 작가인 제니 홀저까지를 제가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출이 좀 은근히 많이 되었던 아이 웨이웨이 사진 작품이죠. 그리고 데미안 어스트, 죽음을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리처드 세라, 포스트 모더니즘 작가 제프 쿤스, 애니시 카퍼, 크리스토, 그리고 뱅크시, 프란시스 베이컨,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작가들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알못을 위한 쪽집게 근현대 한국 미술사는요, 총 7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빨리 한번 보면요. 한국 전쟁 이후부터 이제 현대까지 근현대 한국 미술사의 흐름 중에서 빈출 횟수가 가장 높은 작가를 알아보고 세부 작품의 조형미와 작가만의 가치관을 이제 분석해 줍니다. 역시 왜 기출되었는가에 중점을 둔 분석 과정이 더해지고요. 근현대 미술사는 안 하면 꼭 기출이 되는 이제 머피의 법칙이 작동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양 미술사를 중반 정도 훑어가다가 들여다보는 식으로 가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서양 미술과 한국 미술사를 역사 시대별로 이렇게 매치해가면서 시켜보는 그런 방식이 공부하기 좀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서양 근현대 미술사와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소개하고 있고요. 구보능과 김한기, 이후환, 그리고 이중섭, 박수근, 이응로, 백남준 중심으로 쭉 제가 훑어드립니다. 이후에 이목상, 이종구, 서도호, 김수자, 그리고 권호상, 최정화, 이동기 같은 작가군을 포진시키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조금 들어보셨어요. 김한기와 이후환, 이중섭과 박수근, 이응로님은 최소 3회 이상 기출된 단골 작가입니다. 미알못을 위한 조각, 그리고 설치 미술사가 역시 한 3강 정도에 짧게 제가 압축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서양 근현대 조각 설치 미술의 흐름 중에 역시 이제 빈출 횟수가 높은 작가만을 제가 혼합해서 배치시켰고요. 세부 작품의 조형미와 작가만의 가치관을 굉장히 잘 분석해 주었습니다. 역시 이제 왜 기출되었는가 요거에 굉장히 많은 중점을 두고 있는데, 왜 기출되었는가의 기본은 그 해의 사회 이슈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합하는 작가군을 제가 쪽집게로 잘 찝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단기간에도 합격률이 좀 높았고요. 사실 이제 서양 근현대 설치 조각 미술은 크게 기출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은근히 잊을만 하면 기출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독을 얘기했던 자코메티라던가, 엄마에 대한 모성애를 거미에 담은 루이스 브루주아의 조각이라던가, 또 소외된 약자를 다뤘던 크지슈토프 보디츠코의 어떤 이런 그 작품들은 스토리를 담을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작품들입니다. 하움의 플랜자나 지용호, 리처드 세라나 앤디 골즈워디와 같은 그런 작가군도 단골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각도로 미리미리 훑어보아야 할 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약자에 관한 메시지나 환경에 관한 문제, 예술의 대중과의 소통을 다룬 작가군이 많이 기출되고 있습니다. 자, 홍대 면접의 절대 합격의 기술이라고 해서 제가 좀 오래전에 찍었던 그런 영상입니다. 절대 합격의 기술 요것은 제가 이제 교과서를 분석했던 그 야심작입니다. 요 강의는 제가 학교 선생님을 했던 그런 경험을 삼아서 교과서를 철저하게 개정 교과서를 분석해서 담은 23강짜리 강의입니다. 그래서 미술 교과서를 보는 방법, 즉 미술 작품을 보는 방법을 제가 제시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미술사와 미술 이론을 베이스에 깔지 않으면 미술 교과서는 하나의 잡지보다 못한 가독성이 없는 그런 책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미술을 보는 방법을 따로 설명하고 있고요. 미술이 어떻게 사회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제가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강에 걸쳐서. 그리고 미술을 따로 보는 법, 그리고 미술이 또 디자인이 사회를 담아내는 방법을 쭉 한 대여섯 강의에 걸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역시 사회를 어떻게 담아내는지를 타이포그래피 디자인, 그리고 공간 디자인, 커뮤니티 디자인에 나눠서 교과서의 도판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특히 디자인이 기업과 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이런 과정도 역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ESG 경영이라고 요즘에 많이 얘기하죠. 그 파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후에 서양 미술사의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소개한 강의가 한 8강에 걸쳐서 촬영되었습니다. 홍익대 기출문제 분석에 대한 짧은 강의들은요, 제가 유튜브에서 올해 홍대 수시의 면접의 근황이라던가 예측 상황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면밀히 추적 분석해서 출제 가능성을 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홍익대 미술대학의 면접은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치러지는, 어쩌면 우리나라에서만 치러지는 면접 가운데 가장 창의적인 면접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종대학교 디자인학부의 면접도 이거와 좀 비슷하긴 한데, 세종대학교의 면접은 단어 키워드 위주로 해서 발상을 요구하고 있고, 면접 시간, 드로잉 시간도 좀 더 깁니다. 사실 이제 홍익대학교 면접은 총 2개의 면접 문제를 작은 선고함과 같은 박스 안에서 치러지는 면접입니다. 드로잉 파트가 작년부터 강화되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드로잉에 대한 접근성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이러한 설득력 있는 시각화를 위해서 이론 베이스를 먼저 까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잘 그린 그림이 아니더라도 웹툰식도 좋고 깔끔한 디자인식도 좋습니다. 애니메이션식도 좋고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선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사회적인 이슈와 메시지를 가지고. 그래서 개성 있는 그림체로 설득력 있게 보여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강의했던 미술사와 미술 교과서 도판, 그리고 미술 이론을 미리 장전하신 상태로 타인들보다 한 걸음 앞서가는 베이스를 갖고 있다면 한결 편히 면접을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치 입시 코치 아델라 김은요, 사회문화와 윤리, 그리고 생활과 윤리, 그다음에 윤리와 사상, 이런 여러 가지 사탄 베이스를 가지고 총알을 더 장전해서 차별화된 메시지를 담을 수 있도록 이끌어 드립니다. 이제 제가 대성 마이맥을 떠나서 다음 기착지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2라운드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면 또 다른 이런 영상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거고요. 대성에서 촬영한 각 영상별 세부 내용은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제 유튜브 영상에 조금 더 확장성 있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익대를 비롯해서 미대 비실기를 모두 준비하시는 학생들이 올해 합격 건승을 위해서 각 대학별로 비실기 위대 면접을 제가 상세하게 한번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성 마이맥을 떠나서 다음 기착지에 그래도 안착을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안착한 이후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쓸 거고요. 지금은 현재 제가 이 미대 비실기뿐만 아니라 제2국민 특례, 그리고 경영학과, 사회학과, 그리고 기타 다른 바이오 쪽이라던가 IT 계열까지도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꼼꼼하게 컨설팅을 하는 제 방식이 좀 마음에 들어서 그것 때문에 입소문이 좀 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창의력을 요구하는 이런 파트에서 제가 시작을 해서 그런지 다른 학과를 컨설팅할 때도 아이디어가 좀 독특하고 좋다, 그래서 생활기록부가 마음에 든다라는 사정관들, 교수님들의 평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어떤 그런 창의력의 베이스가 되는 기착점이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착점에서 제2라운드에서 여러분들과 또 뵐 거고요. 유튜브 영상은 제가 항상 늘 열어놓고 그때마다 필요한 유형과 전형별로 제가 항상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영상으로도 뵙게 돼서 신선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또 다음 기착지에서 뵐 때 또 반가운 그런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대치 입시 코치 아델라 킴이었습니다.